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ALT 주주님들. 이번에 ALT가 이 캐파 증설을 한다는 소식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 캐파 증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 꼭 필수적인 이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요한 이슈라서 들고 왔고요. 이 캐파 증설을 한다는 소식으로 그렇다면 이제 매출이 증대되겠다라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매출액이 얼마나 증대될 것인가. 지금 캐파 증설을 한다는 규모가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21년부터 23년까지 계속해서 이 매출액이 440억, 470억, 뭐 이렇게 400억대에 머물러 있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연간 매출액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어떤 가동률의 문제거든요. 가동률의 문제고 이 100% 가동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최대 500억까지 이렇게 매출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캐파 증설은 필수적이고 이 캐파 증설에 따라서 얼마나 이 매출액이 증대될지는 앞으로 이 분기 보고서가 나와 봐야지 안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어쨌든 이 캐파 증설을 함으로써 보고서야 뭐 나오면은 보면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의 이 주가,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재를 얼마나 소화하느냐라는 것을 최근 이슈를 가지고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부터 하시면 좋겠죠. 이것은 이 ALT의 이 비메모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 200억 투자를 해서 신규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 기사고요. 이 기사를 좀 상세하게 보시게 되면 우선 여기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사업 확대를 위해서 신규 공장을 증설을 하는 거니까 뭐 테스트용 장비를 추가로 취득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 말씀드릴 때 이 재무제표에서 제가 100% 가동하면 뭐 500억 정도 달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 내용이 있죠. 기존에 이 100% 캐파를 가동을 하면은 841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생산 캐파가 이 신규 증설을 통해서 총 2천억 원 이상의 캐파 시설을 확보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 841억 원의 어떤 캐파, 100% 캐파에서 거의 절반 수준의 매출을 냈죠. 한 400억 원대의 절반 수준의 매출을 냈죠.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2천억 원의 이 캐파를 시설을 확충을 하게 되면 24시간 가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절반 정도의 매출을 낼 수밖에 없겠죠. 2천억 원의 이 캐파니까 이제 매출을 점점 확실하게 증대를 시킨다면은 거의 1천억 원 가량의 매출을 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신규 공장은 오창에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이 ALT 촬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일 텐데, ALT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 있고, 가장 매출 비중에서 높은 비중으로 이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 개발한 링컵 방식.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피자를 생각해 보시면은, 피자의 테두리 있죠? 그 피자의 테두리를 잘라낸다. 그것을 미세 공정으로 잘라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의 방식은 기존에 이 웨이퍼의 테두리를 잘라내는 방식이 이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커팅을 했다면은 굉장히 그 미세 공정을 하기 힘들겠죠. 그런 점에서 이 링컷 방식은 레이저를 통해서 커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게 테두리를 잘라낼 수 있는 공정이 되겠다. 이런 이 자체 개발한 공정 방식 때문에 국내에 많은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해서 어떤 제품의 연관을 가지고 있나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든가 뭐 이미지 생성 이런 것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비메모리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이런 비메모리 관련된 제품을 테스트하고 링커 공정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비메모리라고 하면은 AI 반도체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사업 확장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업체의 비전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메모리에 대한 이 수요 증가는 글로벌적인 움직임이죠. 그런 점에서 이 글로벌적인 수요에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떤 사업 확장이 있다면은 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인데 지금 ALT는 링컷이 뭐 뛰어난 기술력이라고는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거지만 이 디스플레이 비메모리
관련 업체로서 조금 시장 관심도에서 조금 밀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디스플레이 자체는 계속해서 이 매출액을 꾸준히 잘 내주는 부문이긴 합니다. 삼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23년에 이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가 났단 말이죠. 800%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면서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가 났는데 다른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모바일, 가전 부분에서 흑자를 내고 그것으로 메꿔서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흑자 상태로 비춰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부분에서 이 마이너스가 났다. 그런 것을 연결해서 유추해 본다면은 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사실 뭐 중국에서 기술력은 조금 딸리지만 이 저가 경쟁력으로 좀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하튼 뭐 삼성이 글로벌 점유율이 꽤 높은 편이고 국내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거의 점유율이 45%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 꾸준히 이렇게 실적을 내주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뭐 삼성이 이 S24, 25 이렇게 계속해서 매출이 기대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반도체 쪽에서 어떤 관심도가 조금 AI 반도체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딸리지만 이 실질적인 실물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흑자를 계속 내주는 분야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 ALT의 어떤 성장성을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조금 유추를 해보면은 ROE가 지금 평균적으로 15%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거의 10% 안팎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지표를 보시면은 PER은 37배가 나오고요. 그리고 PBR은 1.9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ALT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 크게 봤을 때 이 채널 안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이 채널을 벗어나기 위한 이런 모멘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고서를 통해서 이 매출액 증대가 좀 확실히 또렷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과 또 최근에 이 전쟁 이슈 있죠. 전쟁 이슈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다 해서 조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수한 반도체 업체들의 그 주가가 대체적으로 20% 가까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런 밸류에이션 조정에 따른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3주 정도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악재들이 해소가 되어야 또 상승 모멘텀이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뭐 분기 보고서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슈들이 나온다면은 그때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